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외식경영학과에 20학번으로 편입한 김윤서라고 합니다. 나이는 만으로 27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거 촬영하기 앞서서 네. 출연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수험 생활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좀 길게 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아둔 정보들도 있고 제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났다고 다 없어진 일이 되는 게 아쉬워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워낙에 편입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도 많다고 하니까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지원한 학교들이랑 그리고 지원했던 학과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위에서부터 높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원서를 12개를 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아파서 컨디션 난조로 지원을 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 지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양대 경영학과 그리고 중앙대 사회학과 여기를 시험을 보러 못 갔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동국대 경영학과, 홍익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르꼬르동 블루 외식경영학과, 국민대 경영, 단국대 경영, 인하대 경영, 경기대 호텔 경영 이렇게 썼습니다. 대학교만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편입을 시작한 계기가 한양대였어서 한양대를 가장 가고 싶었고 전공을 봤을 때는 경희대를 가장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랑 학교를 선택한 것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신 거죠?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독학이랑 학원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편입이었는지 학사 편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첫 해에는 반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는 원래 학사 편입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일정이 잘못되어서 자격증 취득을 못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는 다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그 이응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학원인데 다른 분점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 5월 달부터 다시 했고요. 제대로 이제 학사 준비를 다 마쳐서 학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이랑 학사를 지원해 보셨을 때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히 학사 편입이 훨씬 메리트 있다고 느꼈는데 첫 해에 제가 다 떨어졌던 게 그 꼭 일반 편입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이기도 한데 그래도 학사 편입일 때가 훨씬 더 경쟁하는 사람들의 그 분포가 달라서 네, 학사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편준생 분들께 이제 일반 편입보다 아무래도 학사 편입이 드는 시간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제 학사 편입을 추천하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시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랑 현재 지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어 실력이 바닥이었어서 저는 하나라도 더 변수를 줄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학사 편입을 지원했던 거라서 만약에 저처럼 베이스가 많이 약하신 분이다 하면은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미 어느 정도 서울 4년제 이미 다니고 계신 분이고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일반 편입으로 단기간에 효율성 있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편입 준비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지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거는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반년 수험생활 준비를 할 때 매경 테스트하고 텔레마케팅 관리사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험이 있는 그 달에는 2주 정도는 편입 영어를 약간 버리고 저는 그 자격증에만 좀 올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만 딱 듣고 나머지는 다 그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으로 투자를 해서 이게 떨어지면 굉장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바짝 붙어서 준비를 해서 매경 테스트는 우수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관리사 네, 한 번에 땄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수험생활 내내 빠지지 않고 계속 했었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게 있어가지고 주 3일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토일을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를 한 8시간, 9시간 정도. 그리고 다른 주변 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을 뺏기기는 뺏기겠죠? 근데 솔직히 그 하루 동안 공부하면서 뭐 10시간, 12시간 그거를 전부 다 공부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집중력이 중간에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험 생활하면은 그 많이 외롭기도 하고 말도 정말 할 일이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하는 말이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밥 먹으러 식당 가서 잘 먹었습니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카페 알바하면서 그 사람들과 좀 소통하면서 저는 오히려 좀 숨통을 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루 공부 시간이랑 그리고 아르바이트 한 날에는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공부 시간 보통은 그날마다 많이 다른데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였던 것 같고요. 초반에 공부량이 저는 훨씬 많았었어요. 수험생활 초반에. 그래서 그때는 막 9시간, 10시간 이렇게도 했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6시간, 5시간 정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원서도 넣어야 되고 뭐 쓸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그때가 오히려 조금 더 공부 시간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하는 날에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근무를 했어서 퇴근하고 나서 근처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3-4시간 정도 하고 집 가서 쉬었습니다. 시험 보는 중에도 계속 알바했습니다. 보러 다니면서도. 네. 그러면 혹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체력 관리가 어때요? 체력 관리. 일단 좀 건강한 음식으로 많이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한식 위주로.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고. 그리고 이게 계속 밥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제가 없던 소화불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계속 속이 메스껍고 자주 체하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좀 30분 정도 학원 주변 걷다가 자습실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따로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공부 방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기본기가 정말 없었어서 중고등 단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는 어휘 교재가 MD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MD 중학, MD 고등 이거를 먼저 학습을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MD 33,000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여름 정도까지 반년 동안 계속 회독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저는 그 어휘 측에서 제공해주는 mp3 파일이랑 그 책을 같이 보면서 그 발음을 들으면서 눈으로 암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좀 덜 들이고 암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쓰는 거는 최대한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으로 외우고 나서 그 날에 외운 거에서 암기가 안 되는 것만 노트에다가 이렇게 4분할로 이렇게 접어서 단어, 뜻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맨 처음에는 데이 2개씩 정도 이렇게 회독을 했고요. 2회독 할 때는 3데이씩, 그 다음 할 때는 5데이씩 했고요. 그 마지막에는 워낙에 여러 번 돌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외운 거여서 한 번에 10데이씩 이렇게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문법 파트는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문법은 처음에 되게 가장 곤혹이었던 영역인데 나중에는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 개념을 총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서 그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학원 선생님 현장 강의를 녹화한 거를 복습 동영상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몰아서 좀 듣고 수업 시간에도 잘 듣고 그거를 또 노트에다가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 좀 가볍게 책 보듯이 이렇게 넘기면서 정리한 거를 보기도 했고, 아까 어휘처럼 학원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봤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도 그냥 책 보듯이 봤어요. 그리고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자리 잡힌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교재도 쓰고 기출문제도 쓰고.
혹시 유명한 편머리 교재는 따로 쓰지 않으셨나요? 편머리 교재 처음에 쓰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편머리보다는 기출문제들에 있는 거 위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어휘랑 문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걔네가 모여서 이제 구문이 되고 단어가 되고 지문이 돼서 독해의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대신 그 비중을 좀 줄여야 할 뿐이지 아예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제 진짜 중요한 논리랑 독해 파트를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독해는 독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구문, 이 문장을 볼 줄을 알아야 구조를 그래야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 지문을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다 구문 분석을 했어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이건 무슨 관계대명사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하고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그 저만의 그 풀이 방법 그거를 정립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틀이 잡혀 있어야지 좀 더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그런 연습을 했다면 나중에는 해당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읽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고 또 유형별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도 영어를 잘하셨는지 베이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모의고사랑 수능 아마 5등급에서 6등급 정도로 지금 절대평가 기준이랑은 많이 다른데 정말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5, 6등급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토익은 아예 본 적이 없었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5년 정도는 거의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토익은 경희대 때문에 지원할 때 10%가 들어가서 치렀는데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경희대가 토익만 원래 보다가 논술이랑 바뀐 지 몇 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고 나서 첫 해 그 다음에 시험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900점 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필기 점수가 중요합니다. 완전 영어 어떻게 보면 노베이스에서 이제 경희대학교까지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편입에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없어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잠재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가 없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다가 보면. 또 의지 차이도 있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럼프. 일단 처음에 첫 해 제가 왜 안 됐을까 반년 준비했을 때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요령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하게 시간만 채워서 공부를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간 채우는 거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날 할 분량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스톱워치로 많이 재고 공부를 하시는데 막 10시간 채워야 돼 이런 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또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부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공부했는지 이해가 됐는지 나한테 지식으로 쌓였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공부가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저는 그날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해야지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날은 과감하게 안 하고 집에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모의고사를 개인적으로 응시에서도 보시고 학원에서도 또 치르잖아요. 이걸로도 또 점수가 낮게 나오면 슬럼프가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모의고사 점수는 그 고등학교 때 그 모의고사랑은 달라요, 개념이. 정말 그냥 그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내 최종 점수가 될 거야, 이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정말 그냥 학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그냥 열심히 회독하시는 게 중요하지 점수 자체 가지고 내 실력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를 뭐 버려라, 소홀히 해라 이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험 준비하시면서 시험 치르는 동안에 그 시험 치러 다니시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컨디션 그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날에 제가 인하대랑 중앙대 이렇게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집이 인천이거든요. 중앙대가 오전 시험이었는데 중앙대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포기하고 인하대만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특히나 지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막 숙소 잡아서 시험 보러 오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전날에 밤새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본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결과도 당연히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부하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합격자분들에게 연락을 구해서 조언을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수능도 재수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2번, 편입도 2번 이렇게 입시를 4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대학교 가는 거에 많은 시간 투자를 했는데 저는 합격하고 보니까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편입을 준비하는 목적이 정확히 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대학 간판에 올리고 싶으신 건지 그것도 물론 좋은데 좀 더 구체적인 목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 편입 재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실패하시고 다음 연도에 다시 준비하실 때 그 실패 원인이 뭐였을지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시고요. 그러면 혹시 그 입시를 4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입시를 4번 하시면서 그 지금 해당 학과로 온 건데 그 네. 학과로 왜 오고 싶으신 건지도 한번 여쭤봐도 전 편입하기 전에 졸업한 대학교도 관련 학과였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한. 근데 제가 대학교 생활을 그 전에 되게 수동적으로 했었어요. 뭔가 제가 원해서 간 전공이기는 했는데 학교에 좀 정도 잘 못 붙이고 그냥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이런 게 끝이었어서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현장 실습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 외식이라는 분야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이나 돼서 그 매력을 알아서 좀 아쉽다,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이랑 고민을 하다가 편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저는 학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부족함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또 대학교로 나이가 있음에도 진학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말씀, 동료 말씀이나 아니면 따끔한 말씀 같은 거 해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셔서 학원 모의고사든 기출이든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셔도 안 되고요. 절대로. 그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고 흐트러지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처음에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꾸준히 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딱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 오르기 직전에 애들 포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믿으시고 이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믿고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편입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작년에 했던 게 남아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점수가 높을 수 있는데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믿고 또 자만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겸손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시는 만큼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